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장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자료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는 0.02% 살짝 마감 마이너스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0.18%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전날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에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는 또 하락 마감을 해가지고 조금 약간 의아하죠.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56% 상승을 하고, 장중에 이제 새벽 한 3시 정도, 새벽 3시 정도부터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3%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이렇게 테크 주식들이 뭐 5% 이상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아주 큰 상승장을 보여주는 새벽이었는데 새벽이었고요. 그리고 뭐 원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1.146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걸로 해서 미국 시장도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되고 있어서 국내에 좀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오늘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특이하게 하락을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좀 매수를 했고요. 매수를 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빨간색이죠. 빨간색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599억 정도 매도한 거죠. 근데 기관 투자자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한 428억 매도하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코스피를 한,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1시간 만에 한 2,500억 정도를 매도를 한 거거든요. 엄청 매도를 많이 했죠. 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한 1,700, 한 40억 정도의 이제 매도로 좀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막 던져버리길래 기관에서 어제 미국장을 안 봤나? 어제 미국장 엄청 좋았는데 왜 이렇게 던져버리지?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생각 가졌죠. 그리고서 다행히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이 거의 안 됐거든요. 다행히. 그거는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 코스닥은 이제 개인이 매수를 좀 했음에 불구하고, 뭐 기관하고, 뭐 이 위에도 또 이제 매수 주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막 순매수 나와서 이제 코스닥은 좀 하락을 한 거고, 다행히 이제 선물 지수에서는 기관이 그래도 또 1,400억 정도 이제 매수죠. 죄송합니다. 순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하는 걸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어제 근데 제가 보면서 약간 이제 걱정했던 게, 아침에 이제 이게 오전 9시 42분 화요일 날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다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랑 이제 새벽에 열리니까, 우리나라 이제 미국 증시는 새벽에 닫잖아요. 급등을 해서도 닫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장이 좀 이제 오히려 선물 시장이랑 연동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 시장이 오전에 계속 이제 장 시작 전부터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좀 제가 이제 좀 우려했던 게, 이제 이게 코리아 ETF 펀드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FLKR하고 이제 EWI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거의 비슷해요. 이제 섹터 구성도 보시면 거의 비슷하고, 이제 시가총액 높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좀 골고루 이제 저희 이제 인더스트리얼별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약간은 이제 EWI가 좀 거래량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집중돼 있다. 좀 상위권 포트폴리오에 좀 집중돼 있는 거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21%고, 약간은 이게 더 이제 죄송합니다. FKR이 좀 더 이제 분산형이고, 약간 EWY가 좀 더 이제 집약형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이거를 투자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더 거래량이 촘촘하죠, 변화가.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이것도 좀 불안하긴 했고, 이제 선물시장 하락하는 거랑 새벽에 보니까 이 FKR하고 EWI가 좀 특이했어요. 나스닥은 상승을 하고 있었고, 나스닥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EWI는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국내 쪽 지수를 나타내는데, 그리고 또 특이하게 FKR은 또
초반에 좀 상승했다가 나중에 이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약간 특이했어요. 이렇게 약간 국내 거 펀드가 좀 특이해서 약간 뭐 그렇다고 해도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 볼 때 항상 같이 보긴 하는데 이게 이쪽에 영향을 주긴 하네요. 또 그래서 오늘은 근데 미국장이 저는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국내 ETF 펀드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미국 시장 선물 지수죠. 예, 선물 지수 이거 이제 하락하는 거 맞춰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도 영향을 좀 받아서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하락했던 이제 원인 중에 몇 가지 또 생각하면 이게 12일자 이제 제가 영상 만든 것 중에 이제 거리두기 1단계 되고 뭐 시진핑 주석이 12월 중 방문한다 그리고 뭐 돼지 열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제 약간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피해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이런 것들도 이런 테마타고 육계도 그렇죠. 이런 거 대체육 이런 게 좀 급등을 한 거죠. 어제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하던 그런 매도가 물량들이 나온 거죠. 어제 단기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단기로 들어가서 이제 이제 수익 실현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자 이제 보니까 오늘자 이제 업종별로 보니까 이제 어제 코로나 피해주로 좀 크게 올랐던 이제 호텔 레스토랑 레저도 이제 하락을 했고 화장품 쪽도 이제 좀 하락을 좀 크게 했죠. 그리고 테마 쪽에서도 이제 여행도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좀 큰 하락을 한 걸 보면은 이것도 화장품 주식이죠. 예, 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승을 좀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제 화장품 주식들하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이라고 이제 그린 에너지 약간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쪽도 지금 유딜 섹터인데 조금 빠지고 있고요. 유딜 섹터도 좀 빠지고 있고 뭐 제약 쪽 여기 코스닥이랑 이 바이오 제약 쪽은 지금 보니까 다 오늘 안 좋아가지고 이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 거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시젠도 많이 떨어졌고 뭐 HLB, 셀트리온 제약, 제네신 예, 뭐 지금 그리고 신풍제약도 한 8.24% 크게 좀 하락을 나왔고 그래서 좀 바이오나 이런 제약 쪽에서 좀 하락폭이 좀 컸다는 거하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배터리 쪽으로 실적 이제 계속 잘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배터리 3사라 그랬죠. 그래서 3사 중에서 지금 그나마 이제 삼성 SDI를 좀 이제 투자할 거면 이쪽이 낫다. 왜냐면은 LG화학은 이제 물적 분할 때문에 이제 실망 매물을 하고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제 너무 이제 언론 플레이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더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LG화학하고 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배터리 그런 뭐 기술 문제를 해가지고 기술 유출 문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게 뭐 판결은 뭐 모르잖아요. 뭐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날지 모르니까 어느 쪽으로 이제 승소가 나고 패소가 날지 모르니까 그거에 따라 이제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거죠. 예, 불안정한 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거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뭔가 이제 불편해지기 싫은 거예요. 그동안 수익을 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봤는데 지금 뭐 6월 달하고 9월 달 한번 크게 조정 받으니까 거의 한 10% 가까이 지수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제 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막 불확실한 거나 이런데 이제 좀 쉽게 투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삼성 SDI만 올랐죠. 예, 이거만 오른 거고. 그래서 좀 그렇게 시장이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또 하나 영향은 이제 3억 원 이제 대주주 이익이 아주 이슈잖아요. 좀 이제 뭐 좀 바뀔 것 같다. 좀 완화되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세금 이슈 때문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되면 이제 세금 이슈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연말에 원래는 뭐 매년 있기도 했는데 올해 이제 증시에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이 물량이 한 10조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뭐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지금 이제 투자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예, 투자를. 그래서 지금 시즌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큰 폭의 좀 하락을 겪고 예, 9월 달에 이제 좀 크게 하락을 겪고 명절이죠. 예, 추석 명절 앞두고 물량 매도를 많이 하고 또 한글날 명절 앞두고 이렇게 명절이라 그러면 이제 불안정한 거잖아요. 며칠 동안 좀 쉬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뭐 해외에서 무슨 또 사건이 날지도 모르고 또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약간 불안정한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들 이제 매도하고 매도 물량도 늘리고 이제 9일날 이제 한글날 명절 때도 또 매도 물량을 또 늘린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자체가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많이 안 들어온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대주주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투자 심리가 좀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제 12월 말까지 해서 괜히 투자해봐야 또 막 뭐 좀 대주주 물량들 나와가지고 주가 하락하진 않을까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우려점이 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뭐 엑세스 바이오나 약간 그런 쪽으로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막 그런 거를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숫자들이 좀 약간 코스닥 이 숫자가 좀 그런 종목들을 쫓지 않는 그런 매수세면 좋겠고, 지금 이제 요 매매 종합을 보면은 이제 8월달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좀 봐야 되고, 기간이나. 그래서 그때 어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10월달에 이제 계속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거죠. 컨퍼런스 콜 하면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뭐 현대, 뭐 아니면 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발표를 하겠죠. 예,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할 테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뭐 제약 쪽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회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 집중해서 실적이 잘 나올 거를 9월달 말부터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유출을 해서 대형 주식들을 이제 매수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개인들이 지금 이제 매수하잖아요. 이 코스닥 같은 밸류체인 회사들을 이제 하나씩 잡아야 되는 이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고요. 근데 좀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뭐 이렇게 뭐 차트 보고 이거는 쉽지 않아요. 진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실적이 이제 그 조정 구간 왔을 때 만약 9월달에 이렇게 10% 증시 하락돼도 결국 이제 실적 좋은 데는 나중에 회복되고 다시 오르는데, 대부분 이제 막 그 테마로 들어가거나 뭐 어제처럼 막 그런 뭐 화장품 주다 뭐 실적 안 좋았는데 그냥 화장품 테마로 그냥 올랐다, 이제 그럴 때 말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냥 어떤 그런 모멘텀이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지금 해버린다면. 그래서 장이 이제 제대로 된 장이 이제 되면은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거를 집중적으로 찾아서 이제 공부하고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제 길러야지, 자꾸 이제 모멘텀 투자 뭐 이렇게 어제 나왔던 거 해서 뭐 이쪽 섹터가 좋아지겠다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 하루 다음날 이제 오르고 해서 이제 몇 퍼센트 벌고 이렇게 급등해서 벌고 이런 게 가능한데, 문제는 조정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장이 나오면 9월달처럼 지수 하락장이 나오면은 다 내리거든요. 다 내리면은 그때 이제 뭐 잠깐 오를 줄 알고 들어갔던 것들이 물리고 나면은 실적이 대부분 뭐 그런 게 진짜 좋은 게 아니고, 뭐 뉴스나 이런 거로 그냥 모멘텀으로 뭐 심리적으로 아니면 뭐 차트나 어디 뭐 아니면 뭐 진짜 리딩방이나 이런 데 통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건데, 이제 뭐 종목 추천받아서 그날 뭐 잠깐 올랐는데 막 팔지 못하거나 막 이러면은 갑자기 조정장 와버리면은 복구가 안 돼요. 계속 손실로 그냥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냥 실적을 찾고 좋은 이제 결국 이제 돈 잘 버는 기업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제발 이제 좀 기업이 돈 잘 버는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투자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게 찾아야 되고, 예, 그렇게 투자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대주주 이슈가 있고 좀 투자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나마 이제 좀 연말까지 좀 투자를 해보려는 심리는 약간 배당주로 좀 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국내 증시 들어가서 이제 배당 여기 클릭하면 이제 배당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이렇게 받아서 뭐 배당률 지금 뭐 30%다 뭐 이런데 이제 투자하면 문제 생기는 게, 배당 낙일에 이제 거의 배당 날 이제 되면은 이제 지나면 이 수익률만큼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배당 주식도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왜냐면 연말 배당 받고서 배당락에 만약에 내가 5% 배당 받았다 그래도 5% 배당락 나오거든요. 이제 그만큼 다음날 또 빠져요. 내가 이제 배당 먹을 걸 생각해서 들어와서 미리 이제 시세 차익 본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4월 달 정도 이제 배당 내가 받을 때까지 이 회사가 회복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배당락만큼 만약에 5%를 하락했다면 그게 회복이 되려면은 결국은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져야지 회복이 되는 거고, 회사가 실적이 안 좋으면은
나중에 배당은 내가 5% 받아도 현재 주가는 5% 떨어진 구간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실적이 또 안 좋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주도 실적 잘 나오는 그런 회사, 그런 섹터 쪽의 기업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영상인데 맥쿼리 인프라라는 이제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이제 이쪽이 이제 고배당주라고 이제 보통 일컫죠. 그래서 요거 이제 영상 보시면은 이거 연말에 이제 배당량 나와서 좀 고생하는 회사들 뭐 그런 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며칠 날에 이제 사야지 배당 받을 수 있는지 그 계산한 법, 그런 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영상 한번 찾아보면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외국인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오늘도 이제 2,126억 정도 매수한 건데, 이제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실적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안다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종목들 보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 쪽. 그리고 뭐 삼성 SDI 쪽 이제 산 거고.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이제 회사들 봐야 돼요. 두산 피어셀도 좀 많이들 사고. 요거 관련된 이제 공통되는 거, 지속적으로 이제 날짜별로 해서 많이 사는 거. 근데 뭐 보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공통대로 되는 거.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좀 사는데, 생각보다 이 코스닥에 그런 바이오나 이런 제약 쪽 회사들이 많은데, 물론 어제도 좀 사긴 했는데 그쪽의 그런 기업들보다 오히려 이런 IT 쪽 기업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실리콘웍스도 그렇고, 서울반도체, 뭐 리노공업, 좀 어떻게 보면 유니테스트도 그렇죠. 그래서 뭐 아바코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IT 쪽 그쪽을 좀 많이 좀 외국인들이 조금 지금 이제 관심을 더 주고 있다. 이제 이쪽 산업들이 뭐 실적들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기관 쪽 투자도 그렇고, 기관도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뭐 많이 샀으니까 결국 이제 이쪽이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한번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는 이제 화이 쪽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이 좀 많고 좀 장점이 더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화이 쪽으로 이제 물량이 좀 안 나가는데,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때 컨퍼런스 콜에는 과연 SK 하이닉스가 이제 화이 쪽으로 이제 물량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아마 9월달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물량 나가는 게 공급이 끝났을 텐데,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 업체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게 좀 시장이 그거 하나가 좀 우려돼요. SK 하이닉스는 그거를 어떻게 이제 회사에서 답변을 해서 좀 잘 문제가 없이 될지, 이제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이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쪽도 이제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시즌도 있긴 한데, 이상하게 뭐 솔브레인도 그렇고 이 반도체 쪽이고, 이 서울 반도체, SFA 해서 뭐 캠트로닉스, 아모텍도 그렇고요, PI 첨단소도 약간 IT 쪽으로 조금 이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가 좀 집중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적 발표도 좀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코스닥에 관련된 밸류체인들 회사를 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솔브레인도 계속 언급이 많이 제가 본 것 같아요. 솔브레인 쪽이 지금 이제 반도체 이제 식각이나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이제 주요 이제 뉴스를 좀 이제 오늘 뉴스를 몇 개 볼게요. 주요 이제 2020년 성장률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마이너스 1.9인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거의 5%나 뭐 10% 가까이, 지금 스페인 12.8%까지, 뭐 인도도 10.3% 이렇게 대부분 지금 안 좋거든요. 이제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안 좋게 다 보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그나마 이제 뭐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안 보고 거의 이제 1.9로 해가지고 오히려 플러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말고는 한국이 가장 양호한 거고, 이 뜻은 이제 중국이나 한국은 코로나19 이제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좋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재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나마 이제 중국하고 한국이 좀 유리하게 된 거고, 그러한 수치들은 뭐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수출입 데이터나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 4분기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10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14일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이제 결정하는데, 아마도 저도 이제 동결할 거라고, 크게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BTS,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예, 수요일날 이제 상장을 하는데,
뭐 뉴스 보니까 병역 연기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다. 병역법을 좀 바꾸겠다. 그러니까 군대 이제 늦게 가면 결국은 이제 돈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서는 좋은 거죠. 왜냐면 이 그 멤버들이 누가 이렇게 군대 가게 되면 또 전체가 같이 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한두 명 빠지면 또 이제 그 팀이 이제 형성이 좀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병역 연기는 그냥 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 상장을 앞두고 좀 좋은 그래도 뉴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 나오죠. 15일날 이제 코스피에 이제 입성한다. 그리고 여기는 뭐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로 바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투자 청약에 70대 사람들이 평균 4.7억이죠. 4억 7천만 원 증거금은 평균입니다. 한 명이 이렇게 뭐 제일 많이 냈다는 게 아니고 보통 70대 사람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청약을 한 4억 7천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다. 현금이 이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12주 정도 받는다라고 하고 한 명의 투자자가 113주 제일 많이 받았는데 증거금이 이제 43억 2천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현금을 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좀 약간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여유 자금이 아마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금들이 조금 시장으로 이제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자꾸 자금이 묶이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대주주 요건 이런 게 조금 이제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이런다면 연말에도 이제 매도하려고 생각을 많이 할 거거든요. 이제 자금이 좀 어느 정도 된다는 사람, 이제 3억 이상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불안하겠죠. 그래서 좀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좀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개인 매수 심리를 다시 한번 이제 올릴 수 있는, 불이 지필 수 있는 게 아마 그 3억 원, 그 대주주 요건이 좀 이제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뭐 올해 보니까 뭐 주식 투자 이게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로 이제 많이 하고, 근데 목표 수익은 10%인데 원금 손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 주식하지 말아야죠. 원금 손실을 안 하려면 그냥 뭐 예금이나 적금해야 되는데 주식하면 안 됩니다. 원금 손실을 감안해서 그 손실을 줄이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10명 중에 20, 30 때는 7명이 한다는 거, 거의 대부분이 한다는 거죠. 진짜 이제 그냥 투자 아예 싫어하는 사람 말고는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좀 그거한 게, 물론 이제 젊은 세대는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6개월 이하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식시장 들어온 사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데이터는 있는데, 저는 이제 3년 이상이나 좀 약간 이런 장기한 거에 대해서 약간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많이 믿지 못하는 게, 3년 이상 투자했다 그래도 내가 예전에 그냥 3년 처음 시작을 했을 때가 이제 3년이 넘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해마다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보다 그냥 한번 투자하고 시장 좀 이제 별로고 손해보다 그러면 또 빠지고 자기 이제 개인 일들 바빠지고 이러면 또 이 주식시장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멀어졌다가 지금 또 이제 좀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또 이제 들어와서 돈 벌려고 좀 이제 들어와서 막 이런 분들 아마 수치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그 투자 기간 물론 중요하죠. 이제 하락장이나 이런 거 좀 경험하는 거랑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다양한 이제 경제 그런 이슈들을 겪으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건 쌓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뭐 관심 없이 자기 일 하다가 그냥 시장 오를 때만 잠깐 들어와서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기간이 좀 주식 투자 시간이 길어도 자꾸 이렇게 종목 선정을 직접 할 수도 없고, 이제 남의 이야기나 어떤 종목을 들어야지만 되는 수준이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뭐 외국에 오래 살아도 영어 안 내는 식으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잘 안 낼 수 있죠. 물론 실력과 뭐 또 수익은 뭐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알면서 투자하는 게 좀 좋죠. 그게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뭐 지금 아무튼 주식을 참 많이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들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돈을 더 벌고 싶어 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대주주 요건, 그게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좀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제 상장을 하면서 오늘 보니까 뭐 JYP 엔터테인먼트도 한 4.87% 오르고 SM도 한 2.69% 오르고 YG 엔터테인먼트 1.05%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이런 SM하고 JYP, YG 엔터테인먼트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제가 보니까 미디어 그 ETF 상품 중에는 조금 그나마 제일 조금 이제 그런 연예인, 예, 그 연예인 아이돌 가수를 좀 포함한 ETF 상품을 보여서 내일 이게 좀 움직임을 좀 보고 싶어요. 예, 예. 이제 BTS가 상장을 하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예,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같이 좀, 왜냐면 이게 거의 1조가 넘는 게 지금 이제 JYP밖에 없거든요. 3사 중에. 근데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4조 정도 되니까 이게 갭이 좀 많이 나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이거 영상 미디어 컨텐츠,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만들면서 했던 게 그런 갭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지금 시총이 낮았던 YG 엔터테인먼트나 SM, JYP가 또 이제 키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상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인해서 과거에 이제 상장했을 때 받았던 이 엔터 3사의 밸류보다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제 그 엔터사에 대한 이제 그 밸류가 바뀌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제 좋게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이제 동아 기업이 원래 이제 목재나 이제 이런 쪽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연구 거점을 좀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죠. 기존 사업을 이제 원래는 기존 사업을 이제 잘 하는 회사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데 신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큰 이제 회사에서 새로운 이제 수익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동아 기업이 좀 최근 이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아마 이 이슈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쪽. 그래서 약간 이제 주가를 좀 보면서 실적도 보고 좋게 저는 보여요. 그냥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왜냐면 이제 동아 기업이 여기 이제 요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 활동, 기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돈은 들어오거든요. 돈은 이제 현금은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투자 활동을 많이 늘린 거죠. 예, 2차 소재 이제 2차 전지 소재 이제 그쪽에 투자함으로써 지금 뭐 1,000억 이상씩 지금 뭐 영업 활동 현금은 이제 1,457억인데 1,710억 정도 이제 올해 또 투자한다고 계속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이제 2022년 5월이 준공 목표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 회사에 이제 배터리 쪽도 이제 실적이 더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진행 상황을 이제 잘 보면서 미리 이제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동아기업은 좀 이제 계속 장기로 2022년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준공이 된다는 거니까요. 근데 좀 그냥 저는 그냥 괜찮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좀 특이한 건데 이거 이제 전복이 좀 안 팔린다고 못 판다. 왜냐면 이제 없다라는 거죠. 수량이 없고 수요는 엄청 많고. 그래서 여기 코로나에 보면 택배 중 이것 때문에 제가 적은 건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번 주에 막 음식 택배를 좀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흰다리 수염 생새우 뭐 그런 것도 시키고 뭐 음식 같은 거를 좀 많이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고기도 그렇고 그런 걸 좀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집에 일단 오래 있다 보니까 음식을 해 먹게 돼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택배 주문 좀 많이 늘어나서 좀 이런 실적이 아마 3분기에 그냥 좀 잘 나올 거다. 나 같은 경우도 벌써 이렇게 지금 택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생새우나 이런 막 그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샀던 게 그 유튜버 분들 중에 참PD님이란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산적TV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먹고 계신 거 보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도 이제 온라인 주문을 한 거죠. 따라서.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분들 영향으로 택배 주문도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항공 화물 예, 운송 쪽도 제일 이제 좋게 많이 올랐거든요. 4.86% 오늘 올랐더라고요. 제일 업종별로는 평균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또 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 뉴스가 하나 또 있길래 한번 봤는데 전세값이 4억인데 집값이 4억 9천 이게 뭐죠? 그럼 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전세로 집값이 뭐 이게 떨어진 건가? 뭐 아니면 집값을 못 잡고 세입자 잡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깡통전세라 하는데 이게 이제 지방 쪽이에요. 지방 쪽은 이제 집을 안 살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고 이제 뭐 세금 많이 걷는다 그래서 지방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지방부터 타격을 받거든요. 서울이나 이런 중심지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상하게 시장이 안 좋고 그러면은 지방이 고 변두리 이런 데부터 이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한마디로 전세 가격 이거는 아마 이게 2년 전에는 아마 전세 가격이 한 4억이고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한 뭐 집값이 한 뭐 5억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2년 후에 그냥 가격이 깎이면서 집 가격이 깎이면서 전세 가격 이하로 내려온 거죠. 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과거에는 4억인데 이게 이제 재조정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방은 문제가 집을 안 살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안 살라 그러니까 전세만 살라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버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지선이라 그래야 될까? 그 전세 가격이 만약에 4억에 받쳐준다 그러면 집가격이 제가 알기로 이제 3억 9천까지 떨어지기 쉽지 않고 대부분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제 그 통계 오류나 이런 건데 집값 3억 9천짜리 아마 막 1층이고 막 이런 집일 수 있거든요. 막 1층 가격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값이 평균 한 뭐 4억 5천 정도 아파트였는데 1층은 한 3억 9천 정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세가는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일 비싼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사 쓰시는 분이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여기 보통 한 3억 뭐 한 6, 7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세는 한 3억 한 4, 5천 할 수 있고 그러면 한 1억 차이거든요. 이래저래 한 7, 8천에서 1억 차이인데 전셋집은 가장 로얄층에 제일 비싼 거 4억으로 딱 잡고 집 가격은 이제 1층이나 이런 걸로 잡아가지고 이 스프레드를 굉장히 줄여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더 이렇게 쓸 때 좀 약간 그렇게 약간 사람들에게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게 썼는데 아마 가보면은 이렇게 막 전세가보다 싼 집은 거의 구하기 힘들 거예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네, 저희 경험상 이제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대기줄이 있다는 거죠. 이 집을 구경하기 위해서 뭐 가계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뭐 가계부에 이게 계약을 해.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전세 시장이 지금 엄청 없다는 거죠. 물건이 이제 안 나오니까 전세만 그리고 한번 전세 산 사람들은 계속 이제 살라 그러고 가격이 왜냐면 또 이사 가고 이런 갱신하고 그러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세 물량이 지금 이제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점점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전세가 이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전세가 이제 집값이 전체가 내려가려면 전세가가 하락이 좀 돼줘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 전세 가격이 하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많이 보시고 그러면 그럼 집값이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저런 뭐 변수는 또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또 어떤 법안을 내놓기는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경매 시장을 제가 좀 최근에 보니까 낙찰 가격이 좀 이제 이 시세죠. 시세 감정했던 그 이제 법원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가격대가 뭐 더 높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알려준 이 아파트의 시세 감정했던 그 아파트를 감정을 했겠죠. 법원에서. 근데 그 가격보다 뭐 114%, 117%, 뭐 120%, 뭐 120%, 뭐 136% 이렇게 더 현재 가격 그 법원에서 감정했던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사가고 있는데 시장을 한번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 보면 다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25일 했어야 되는데 이 일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법원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경매가 나오고 이쪽에 이제 감정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시점이 2019년 11월 21일이에요. 거의 한 1년 다 돼 가잖아요.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한 달 11개월 걸렸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김현미 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법안 냈는데 어느 정도 좀 실패가 한 6월 말까지 있어서 6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집값이 많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집값이 이게 이제 뭐 찾아봐야 되지만 임장 가서 찾아봐야 되지만 이 2억 2,100만 원이죠. 혼자 입찰을 했어요. 혼자 입찰했으면 2억을 써도 이게 낙찰받을 수 있는데 2,100만 원 더 비싸게 썼던 거는 시세가 여기가 많이 그만큼 올랐을 거예요. 이때 가격보다 이 감정했던 가격대보다.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 좀 안 해주었다는 거. 네, 그래서 아마 그렇다는 거고 또 똑같은 거죠. 2명 입찰을 했는데 한 뭐 10억 3,6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낙찰 이제 받아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 가격 시점이 2019년 4월이네. 그럼 이게 뭐 한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세가 엄청 올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나온 거고 104%라도 그래서 저게 아마 시세 대비해서 아마 쌀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입찰 8명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입찰 8명이 했는데 뭐 무슨 이유인지 이제 불허가 됐고 6월 15일 그리고 이때 8월 31일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아마 안 됐을 거예요. 8월달 말 이때 광화문 집회 심해지고 막 해서 그 거리두기 격상하면서 이게 변경되고 그러니까 이제 10월 10일까지 와서 누가 이제 114%의 낙찰을 받아갔는데 이게 이제 4명이 입찰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제 비싼 거죠, 집이. 예, 이때 왜냐면 2019년 12월 3일 날에 이거를 이제 감정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집이 더 이제 비싸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경매 시장은 전 좋다라고 보여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응찰하는 사람들 숫자도 줄고 지금 이거는 지금 요런 걸 몇 가지 통해서 보니까 이 낙찰 가격이나 팔려는 사람들이 가격대를 많이 부를 수밖에 없구나 지금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지금 가봐야 되고 시세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또 어떠한 이런 맹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보다 좀 비싸게 써도 수익이 남고 그러면서도 이게 사람들이 응찰은 좀 적게 들어오는 이런 물건들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좀 경매 그런 시간이 좀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죠. 그래서 뉴스를 좀 뺄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냥 시장 상황만 볼까 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좀 보고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보고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안 만들었을 뿐이지 전에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관련 업체들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에 제가 지금 현장에 올리고 있는데 그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 좀 영상을 좀 급하게 그 새벽 2시까지 맞춰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고 제가 엄청 지금 이런 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피곤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실수하거나 좀 뭐 숫자를 잘못 읽었거나 좀 그런 거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